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왜 이재명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그 썸네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1시간 이내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규 방송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한덕수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윤석열 파면 기념 강의는 3번째로 끝나고 어제는 이제 특별 강의로 한덕수의 만행, 이 비극적 행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려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방 청소부터 깨끗이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할 수 있죠. 저도 여기서 이 집에 온 지 18년이 아니라 그렇죠. 18년이 됐습니다. 18년째죠. 17년, 만 17년이 넘었으니까요. 17년 됐는데, 아주 그냥 지저분하죠. 뭐, 한 번도 뭐 리모델링 한 거 없이 그냥 만들어준 집에 이사해서 여기까지 지금 살았으니까. 집이 다 비었습니다. 그 손자도 와서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지금 설악산에 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떠나서 오늘 한적한데 주말에 오게 될 텐데, 그 손자한테 설악산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요새 뭐 꽃도 많이 피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아주 조용한 하루를 보냈고 며칠간 조용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모두 주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파면으로 결론 지었고 이제 그 잔당들이 남아서 한덕수 같은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죠. 그 만행의 핵심은 우리가 아직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덕수의 만행은 법률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해석상 내란에 해당됩니다. 아주 나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 내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전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누가? 우원식이 뭐 또 그러랴.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선의를 가지고 그런 도덕적 감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런 짓을 했다면 앞으로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행동 패턴은 미래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수없이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죠. 아시겠죠? 한덕수는 공직 생활을 거짓말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뭐야? 자기가 호남 출신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호남 출신인데 자기 호남 출신이 아니고 서울 출신이라고 뭐 얘기하자고. 이건 최강욱 의원이 다 까발린 거예요. 한덕수가 어떤 놈인지는 최강욱 의원이 다 까발렸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모두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놈 정신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덕수 파면해야 됩니다. 이 비극적 원인 제공자의 한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왜 그냥 놔둡니까? 나는 그래서 우원식의 저런 태도가 문재인의 태도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윤대진의 형 윤우진의 용산 세무서장 당시에 뇌물 받아 먹은 것을 무마해주는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누가?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걸 눈 감아줬어요. 누가? 문재인이. 조국과 함께. 조국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어요.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단초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유시민이 이렇게 말합디다만 문재인은 그 사건 왜 윤석열 같은 인간을 검찰총장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변명이나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시민마저 심지어. 내 강의를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철저하게 조국과 문재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치는, 공직은 결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한덕수, 최상목 같은 또라이를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핵 또 하면 됩니다. 바로 탄핵하세요. 권민회에 가입해서 워크숍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해서 더 깊이 인사조직론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에 전국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나는 기업에 가서 컨설팅 자문하면서 리스크 관리 자체를 모르는 기업가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럼 말을 안 들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거거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때도 몰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몰빵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과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그 속에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이걸 배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활용할 때도 같이 동업을 할 때도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은 리스크 관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원식도 마찬가지죠.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리스크 관리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덕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무의 권한대행이란 무엇인가? 한덕수는 윤석열 개인의 자유재량까지 해서는 안 된다. 직무가 있어요. 직무가 왜 창설되나요? 뭔가 그 직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누가? 직무 담당자가. 직무 담당자는 자기 직무를 맡았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해내라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expected output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대된 성과죠. 기대한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창설됐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거기에 응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응집된 기대가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69조에 5가지 기대를 걸고 그것을 맹세하도록 했어요.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선서한다는 것과 맹세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했거든. 맹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이슈웨레 하고선 맹세합니다. 맹세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맹세컨대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게 녹음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야말로 옛날에 그 일본의 무사들이 자결한다 그러죠. 자결하는 수준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직커녕은 어디 회사도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죽은 공직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눈 뜨고 그냥 보고 거짓말이로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일을 하게 해.
문재인이 그 짓을 했다니까. 난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야, 그게. 그래, 모든 국민이 다 속았다. 그래, 그러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야. 모든 국민은 속지 당연히 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눈치고 넘어가냐 이 말이야. 그 후에도 계속 조국 사태에서 조국 가족들 멸문지화시키는 걸 다 봤잖아. 그 악랄함을 다 봤잖아. 그 불법 행위를 다 봤잖아. 봤는데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그래 추미애가 나와서 이 윤석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면직시켜버리겠다. 그런데 면직을 못 시키게 해. 그거 다 해명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그거 다 해명해야 돼요. 그거 해명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우리 민족이, 우리 시민들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건지. 유시민이 말하는 걸 보고 유시민이 말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언젠간 말하겠지 내가 기대했는데 최근에 말했어요. 내가 그걸 어디서 그걸 뭐 챙겨놓진 않았는데 유시민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 그 학문적 소양에 근거한 그런 주장이 아니어서 보니까 너무 심한 게 나왔는데 그게 문재인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이 5가지를 정해줬어요, 헌법이. 그래서 자기 혼자 못하잖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뽑아서 각 분야별로 이 일을 해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골프 칠 때 72타가 파 아니야. 그 파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2타는 파. 나는 파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위헌위법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5가지 헌법 조문에 만들어진 이것을 내 강요들과 같이 내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서 하는 것으로는 성찰지 않는다. 나는 내 능력상 이것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내가 그걸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직무에서 허락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재량에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헌위법한 일을 빼고 내 재량에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량에 맡겨진 일이라는 것은 직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윤석열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지금까지는 그 미국 위주의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위주의 외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과 5천 년을 같이 싫으나 좋으나 이웃으로 같이 비비고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치적 이념은 달라도 서로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을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을 등한히 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고 재량에 맡겨진 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량에 맡겨진 일을 하다가 이놈이 위법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재량에 맡겨진 일은 완전히 재량에 맡겨진 일, 지금과 같은 거죠. 외교 노선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가 생겼는데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전 세계와 같이 공조하면서 기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기후 위기 문제를 좀 다루자 하는 것도 다 완전한 재량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의무적 재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예를 들면 국무위원을 임명해야 돼.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임명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임명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누구를 할지는 재량에 있지. 하긴 하는데 누구를 할까요? 홍길동을 해도 되고 홍길서, 홍길북, 홍길남을 해도 되지. 그건 재량에 맡겨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의무적 재량. 그런데 문제는 이자가 이 재량에 속한 일을 하다가 위법한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파면된 거죠. 윤석열이. 그러므로 윤석열에게
때는 재량에 맡겨진 일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어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에 있었던 건데, 윤석열의 재량이죠. 그 개인에게 귀속된 재량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덕수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조직론의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 직무 개념을 알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사라졌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무도.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한덕수는 윤석열이 아닌 거예요. 한덕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재량에 맡겨진 일은 한덕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거는 그것은 한덕수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몫인데 누구를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골라 뽑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에서 쫓겨났어요.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야. 한덕수는 자유재량이 없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법률가들은 법률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주 깨끗이 인사조직에서 직무로는 그 직무를 분석해가지고 직무 설계를 해보면 딱 세 가지가 그 그룹핑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야 될 일 가지고는 내 성에 차지 않아.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소비자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또 주변 인물들에게도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뭡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것도 내가 만들어 보고 싶고 뭐 그런 거 그래 해라. 그거 좋다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무의 권한대행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가 없어지면 자연인 그 직무 담당자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는 있는데 재량에 있는 사항은 대행하는 자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인사조직론적으로도 아주 깨끗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